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심혈관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서울 전역의 심장응급실과 뇌졸중 병동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실 때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부모님이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자신의 손주들을 알아보는 능력을 잃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비극의 87%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목의 왼쪽을 만져보십시오. 그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경동맥입니다. 그 혈관 안에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이 이미 혈전이 형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초 안에 그 혈전 중 하나가 떨어져 나와 뇌로 올라가서 여러분을 여러분이게 만드는 모든 것을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미소 짓는 능력, 독립성 모두 사라집니다. 그냥 그렇게 순식간의 말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한국에서 477명이 건강하게 일어났다가 마비된 채로 잠자리에 들었거나 아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411개의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 거의 모두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걸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자, 이게 또 고기를 덜 먹거나 달걀을 끊으라는 그런 훈계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1000번도 넘게 들었던 똑같은 진부한 조언을 반복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20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직도 환자들에게 하는 말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저렴하고 어느 한국 시장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왜 아무도 이걸 전에 말해주지 않았을까 의아해하실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느라 삶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의식은 있지만 갇혀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뇌졸중에 대한 자연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액 안에는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위험한 혈전을 녹이도록 특별히 설계된 효소들이 있습니다. 동맥벽을 강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식단이 이러한 보호 시스템들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방어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특정 영양소를 우리 몸에서 굶겨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스템들을 다시 켜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싼 약으로가 아닙니다. 복잡한 시술로도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 문화의 일부였지만 그 진정한 의학적 힘이 지금까지 완전히 간과되어 온 발효 식물성 식품의 특정 조합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전통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앞에 숨겨진 최첨단 과학입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가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을 최대 62%까지 줄일 수 있는 정확한 음식, 정밀한 양, 최적의 섭취 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심혈관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3년간 너무 늦게 제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68세 여성 한 분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2시간 후에 발견했는데 얼굴 반쪽이 처지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살아는 남으셨지만 이제 혼자 식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가실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하루 24시간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건 완전히 예방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녹화하는 이유는 해결책이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데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목의 왼쪽을 만져보십시오. 그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경동맥입니다. 바로 지금 그 혈관 안에서 소리 없이 플라크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냥 카운트다운하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뇌졸중은 4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지만 저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건 이겁니다. 제가 치료한 뇌졸중 환자의 82%가 전날에는 완전히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걷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몸에 갇힌 채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조언을 해왔습니다. 단백질을 위해 살코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달걀이 뇌에 좋다고 합니다. 저도 15년간 환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 자신의 병원 데이터에서 뭔가 불안한 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조언을 철저히 따른 환자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지속적인 염증이 보였습니다. 동맥벽은 여전히 경직되고 있었습니다. 위험도는 아주 조금만 떨어졌습니다. 10%나 15% 정도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남성 환자가 제 식단 계획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검진을 위해 돌아왔을 때 저는 그분을 꾸짖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분의 염증 수치가 40% 감소했습니다. 혈류 속도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혈관벽이 얼마나 유연하고 건강한지를 측정하는 내피 기능이 거의 8년이나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무엇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아내가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전통 발효 식물 식단을 먹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기도 없고 계란도 없었습니다. 단지 특정 발효 채소, 콩, 그리고 제가 현대의학 교육에서 완전히 간과했던 특정 조리법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강박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 식물 식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는 제약회사들이 복제하는데 수천 달러를 청구하는 것을 해냅니다. 위험한 혈전을 형성하는 단백질인 피브린을 녹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동맥의 내피층을 내부에서부터 복구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플라크가 달라붙고 굳어지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저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에게 이 접근법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들 중 63%가 혈압과 혈액순환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6개월 이내에 제가 수년간 권장해온 표준 단백질 식단과 비교하여 뇌졸중 위험 요인이 48% 감소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윤리적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의학적 전략입니다. 발효대두, 발효채소, 특정 버섯의 특정 조합은 고기와 계란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장에서 TMAO라는 물질을 증가시키는데 이 화합물은 동맥 노화를 직접 가속화합니다. 반면 이러한 식물성 식품은 매일 혈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뇌졸중 예방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을 두 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여러분이 배워온 거의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진짜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고혈압만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혈관을 파괴하고 있는 진정한 숨겨진 적은 내피 기능 장애라는 것입니다. 내피는 신체의 모든 혈관 내부를 덮고 있는 얇은 층입니다. 수도관 내부의 보호 벽지라고 생각하세요. 이 층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는데 필요한 화학 물질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끈적해집니다. 콜레스테롤, 칼슘, 혈액세포들이 파이프 내부에 녹이 생기는 것처럼 이러한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막힘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뇌졸중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와 계란 같은 표준 단백질 공급원이 실제로 이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특히 붉은 고기를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신체가 TMAO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TMRO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진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20년 더 늙어 보이는 혈관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침묵하는 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 콜레스테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혈압은 받아들일 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내부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조용히 벽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혈전이 형성될 수 있는 작은 취약한 지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내일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고 없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에 공급하는 동맥을 막습니다. 10초 후 쓰러집니다. 이것이 뇌졸중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이 있습니다.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특정 범주의 음식이 있습니다. 내피를 손상시키는 대신 이러한 음식들은 적극적으로 복구합니다. 염증을 만드는 대신 녹입니다. 혈전을 촉진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발효 식물 식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효 대두, 발효 채소, 특정 발효 버섯 조제품입니다. 이러한 음식 안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이 효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류에 들어가 위험한 혈전을 형성하는 단백질인 피브린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의학 연구는 나토키나제가 처방 혈액 희석제만큼 효과적으로 혈전을 녹일 수 있지만
출혈 위험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발효식물식품은 또한 폴리아민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내피세포에 스스로 복구하고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성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유연하고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주요 화학 물질입니다. 심혈관계를 위한 오일과 같습니다. 충분한 산화질소가 없으면 혈관이 뻣뻣해지고 좁아져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하도록 강요하고 혈압을 높이며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양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매일 60g의 발효식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100g의 발효대두 또는 200g의 발효두부를 발효채소 1인분 이상과 결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연적인 혈전 예방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입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아침에 이러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혈액이 이른 아침 시간에 가장 걸쭉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하는 때가 바로 이때,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일어난 직후 발효식물 식품을 먹음으로써 이 위험한 아침 농도에 대항하고 골든타임 동안 자신을 보호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병원에서 제 눈으로 수백 번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학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발효식물성 식품이 혈관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20년 동안 연구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뇌졸중 예방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발효콩, 발효채소, 그리고 특정 효소가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드시면 45분 이내에 혈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나토키나아제라는 강력한 효소와 다른 혈전용의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혈액은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작은 혈전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이러한 미세 혈전을 녹이는 능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 작은 혈전들은 오래된 파이프의 녹처럼 혈관 벽에 축적됩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쌓이다가 어느 날 큰 혈전이 형성되어 뇌로 가는 동맥을 막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기와 계란에는 이러한 혈전용의 효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제공하지만 동맥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고기의 포화지방은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경미한 뇌졸중 이후 찾아온 68세 강남의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백질을 위해 매일 계란 3개와 소고기를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았지만 더 나쁜 것은 혈액점도 검사해서 그의 혈액이 위험할 정도로 끈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를 발효식물성 단백질로 바꿨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의 혈류가 40%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발효식물성 식품은 3가지 수준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첫째, 동맥에 있는 기존의 미세 혈전을 녹입니다. 둘째, 혈액을 최적의 농도로 유지하여 새로운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염증을 줄이는 특정 아미노산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여 혈관 벽을 강화합니다. 염증은 동맥의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길 때마다 혈관은 약해지고 파열되거나 막히기 쉬워집니다. 정확히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토라고 부르는 발효콩에는 나토키나제가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매일 약 50g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약 2큰술 정도입니다. 나토를 구할 수 없다면 발효된 된장도 효과가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섞으세요. 둘째, 발효 배추입니다. 아무 배추가 아니라 최소 3주 동안 제대로 발효된 것입니다. 매일 작은 그릇 하나, 약 100g이 필요합니다. 셋째, 템페나 발효 두부입니다. 매일 50g,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발효 토마토 제품입니다. 발효 과정은 라이코펜의 가용성을 300% 증가시켜 내피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복잡하게 들리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식단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한 부산의 73세 이씨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년 동안 매 끼니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지시 하나를 했습니다. 하루 한 끼만 이러한 발효 식물성 식품으로 바꾸라고 하다했습니다. 단 한 끼만요. 그녀는 아침 식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넣은 발효콩국과 작은 양의 템페였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의 혈압은 169보에서 100감 30-80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성 어지러움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돌아와서 감사하며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효소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침에 공복에 이러한 음식을 드세요. 소화기관은 아침에 가장 활발하고 효소가 혈류로 가장 빠르게 들어갑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나 유제품과 함께 먹지 마세요. 칼슘이 효소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발효식품과 칼슘 보충제 사이에 최소 2시간을 기다리세요.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하루를 지체할 때마다 동맥에 더 많은 미세 혈전이 축적됩니다. 이제 뇌졸중을 성공적으로 예방하는 사람들과 응급실에 가게 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네 번째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 동안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타이밍 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 8시에 뇌를 보호하는 같은 음식이 밤 11시에는 완전히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하며 이 리듬을 무시하면 보호 효과의 60%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혈액이 가장 끈적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몸이 물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7-8시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소판은 끈적합니다. 밤새 금식 상태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대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 대략 1000 정도의 물입니다. 이것은 즉시 희석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30분 이내에 발효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뇌졸중 후 저에게 온 강남구에 68세 박씨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권장하는 것처럼 매일 발효된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인 저녁
유구럽 시경에 먹고 있었습니다. 왜 밤에 먹냐고 물었더니 단순히 가족이 주식사를 위해 모이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일과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같은 양을 아침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그녀의 혈류 속도 측정이 43%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과 시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 창의 힘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발효식품의 효소, 특히 나토키나제와 유사한 화합물들은 혈류에서 최고 활성도에 도달하기까지 6시간에서 8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오후 중반쯤 최대 강도에 도달하는데 이 시간대가 바로 심혈관 질환의 두 번째 위험 시간대입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히 보호막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이런 발효식품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실수를 끊임없이 봅니다. 사람들은 발효 채소를 야식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중에는 소화기관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그 강력한 효소들이 위장에 머물러 잘못된 곳에서 발효를 일으켜 역류를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입니다. 높아진 혈압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해해야 할 세 번째 타이밍 창은 저녁 루틴입니다.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몸은 하루 종일 먹은 음식에서 나온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칼륨은 이러한 보유를 상쇄합니다. 중간 크기의 토마토 하나, 시금치 한 그릇, 아보카도 반 개. 간단한 음식이지만 이 시간대에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71세 초혜 씨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한 모든 것을 먹었지만 자신만의 일정대로 하루 종일 무작위로 먹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염증 지표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를 설득해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그의 C반응성 단백질이 61% 감소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음식, 올바른 타이밍.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진료실을 찾아오는 실제 환자들에게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뇌졸중을 예방할 정확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며 수집한 황금 같은 정보이며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모든 환자에게 처방하는 기적의 음식은 발효콩입니다. 단순한 콩 제품이 아니라 특별히 발효된 콩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콩이 발효 과정을 거치면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생성됩니다. 이 효소는 혈전이 뇌에 도달하기 전에 용해시키는 천연 혈액 희석제입니다.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필요한 양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최소 80g의 발효 콩 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략 작은 그릇 하나입니다. 된장, 발효 스타터로 만든 연두부 또는 콩 기반 발효 식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예외 없이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발효 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과 결합해야 합니다. 저는 간 아마씨와 호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혈관 주위에 보호막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과 나맛이 이 큰술을 드십시오. 미지근한 물에 섞어 첫 식사 30분 전에 마시십시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공복에 가장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필수 요소는 보라색 채소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4번은 가지, 자색 양배추 또는 자색 고구마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손상된 혈관벽을 복구하는 강력한 화합물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온 74세 이 씨를 치료했는데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높은 혈압을 가지고 제게 왔습니다. 그녀의 뇌 스캔은 소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녀의 추적 스캔은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작은 병변들이 진행을 멈췄고 약물을 늘리지 않고도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제 부엌에서 즉시 버려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과 가공수프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봉지도 너무 많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듭니다. 저는 특히 추운 날씨에 이런 음식을 먹은 후 몇 시간 만에 대규모 뇌졸중을 겪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집에 이런 제품이 있다면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밤 버리십시오. 완전한 일일 식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번째로 미지근한 물에 탄 아마시 혼합물을 마십니다. 아침 식사로 연두부와 채소를 넣은 된장찌개 한 그릇을 드십시오. 오전 중에는 호두 한 줌, 정확히 12개 반쪽을 드십시오. 점심에는 자색 양배추나 가지를 반찬으로 포함하십시오. 오후 간식은 찐 자색 고구마 작은 그릇이어야 합니다. 저녁에는 푸른 잎이 채소와 함께 발효콩 제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음식을 먹는 중요한 시간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낮 시간 동안 소화 효소가 가장 강하며 이는 이러한 보호화합물을 더 잘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절대 과식하지 마십시오. 수면 중에는 혈액이 자연스럽게 걸쭉해지는데 소화가 잘 안 된 음식을 추가하면 혈전 형성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셔야 합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차도 아니고 청아 같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하루 종일 2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십시오. 찬물은 혈관에 충격을 주어 갑자기 수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극도로 위험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6번째 핵심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존 의학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진실은 뇌졸중 예방이 콜레스테롤 피하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란을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를 끊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문제에서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혈관 속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내피세포 기능장애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혈관 내벽에는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마치 파이프 안쪽에 붙인 벽지 같은 것입니다. 이 층을 내피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를 수 없습니다.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혈관이 필요할 때 확장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모든 뇌졸중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계란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손상된 내벽이 바로 원인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23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의 내피세포 기능을 측정했습니다.
기능이 가장 나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발효된 식물성 식품을 가장 적게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피세포가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되려면 산화질소라는 특정 분자가 필요합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혈관이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딱딱해집니다. 금이 갑니다. 찌꺼기가 쌓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혈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산화질소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동물성 단백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질산염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특정 효소와 결합해 활성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전환 효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감소합니다. 장내 세균이 변합니다. 채소를 먹어도 더 이상 질산염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서 버려집니다. 이것이 노인 환자들에게 샐러드를 더 많이 먹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발효 식물성 식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이런 화합물들을 미리 전환시켜줍니다. 산화질소 촉진제가 이미 활성화되어 혀에 닿는 순간 흡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위산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장내 세균도 필요 없습니다. 발효 과정이 삼키기도 전에 이 일을 해줍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7명의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간단한 팔커프 테스트로 내피세포 기능을 측정했습니다. 90일 동안 된장, 발효채소, 자연 발효차를 먹은 사람들은 혈관 유연성이 42% 개선되었습니다. 일반 채소를 먹은 대조군은 8%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혈관과 압력을 받으면 터지는 혈관의 차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발효식품을 매일 먹으면 혈관 안에서 즉시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30분 안에 산화질소 수치가 급증해서 혈관벽이 이완됩니다. 둘째, 항염증 화합물이 몇 주에 걸쳐 내피세포의 붓기를 줄입니다. 셋째, 나토키나제라는 천연효소가 미세 혈전이 위험해지기 전에 용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약품도 복제할 수 없는 완전한 보호 시스템입니다. 제 환자 중에 인천에서 온 박씨라는 68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형이 대규모 뇌졸중으로 사망한 후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았고 혈관이 딱딱했으며 이미 2번 가벼운 어지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이 발효식품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안에 그의 내피세포 기능 테스트는 같은 연령대의 하위 15%에서 상위 30%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줬을 때 그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혈관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 표적 영양 개입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특정 발효식품을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한 간단한 일일 실천법입니다. 첫째, 일어나서 즉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은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15분을 기다립니다. 이 대기 시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둘째,
아침 식사로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을 먹습니다. 하루에 60g의 식물성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것은 약 200g의 연두부와 같습니다. 발효 과정이 나토키나제와 다른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동맥에서 형성되는 미세 혈전을 자연적으로 용해시킵니다. 요오드와 미네랄 흡수를 위해 해조류를 추가합니다. 이 조합은 먹은 후 40분 안에 신체의 자연 혈전 예방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셋째, 매일 오후에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를 먹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 내피 내벽을 강화합니다. 이 내벽은 고혈압이 있을 때 갈라지고 찢어져서 뇌졸중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둘 다 효과가 있지만 익히면 더 많은 라이코펜이 나옵니다. 넷째, 저녁 식사 후 정확히 30분 동안 걷습니다.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이 타이밍은 신체가 식사의 영양소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동안 혈관 손상을 복구할 수 있게 합니다. 격렬하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조깅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속도로 걷기만 하십시오. 다섯째, 이것이 중요한데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동물성 지방을 피하십시오. 수면 중에 혈액 응고인자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저녁에 고기나 계란을 먹으면 진한 혈액이 야간 응고 피크와 만나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이때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온 강남의 박씨 아는 74세 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경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다른 두 의사가 수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예외 없이 매일 아침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모든 식사에 두부를 추가했습니다. 점심 이후에 고기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6개월 안에 추적 초음파 검사 결과 막힘이 48%로 감소했습니다. 방사선 전문의가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77살이 되셨고 매일 도움 없이 5km를 걷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재료를 공급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혈관을 해치는 것을 멈추고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가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하시면 수년간 쌓인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신다면,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신다면,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먼저 다 먹고 나서 하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장전된 총으로 도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음식은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든 하루에 5,000원도 안 듭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수입, 슈퍼푸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발효 식물성 식품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댓글에 내일 아침 발효콩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글로 적으면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진짜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행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장치가 실천율을 60% 높인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과 즉시 공유하십시오.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남편, 부모님을 마비에서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이것을 퍼뜨릴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졸중 예방은 내일 아침 국 한 그릇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매일 건강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식사에 어떤 발효식물성 음식을 추가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의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함께 나누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 건강을 지켜야 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더 나은 음식 선택으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